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아침부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는데요.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습도도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28도에서 31도 예상되고요. 내일도 하늘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횡성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축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휴식과 위로를 주제로 한 특별한 공연이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평창군의 전반적인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8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강원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전체 경쟁률을 보면 2023년 4.9%, 지난해 5.23%에서 올해는 11.03%로 2배로 올랐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 교육행정이 각각 5.86%, 6.54%에서 올해는 24.38%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예년의 4분의 1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최고령 합격자는 사서직렬로 56살입니다. 강원도 내 주택사업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강원도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60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3.3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주사년은 6.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번 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축산물 등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강원도 내 업체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6곳은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한 21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7곳, 소고기 6곳 등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인 이모빌리티 산업을 주제로 한 풍성한 축제가 횡성에서 열리는데요.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소식과 더불어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한 횡성군의 비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횡성군청의 한성현 투자유치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어떤 취지와 목표 아래 기획된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2025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모빌리티의 내일 횡성에서 현실이 되다라는 컨셉 아래 기획됐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는 전기차, 전동 킥보드, 드론, 자율주행차 등 전기 기반의 친환경 이동수단을 뜻하는데요. 예.
이번 행사는 이 모빌리티 산업을 국민과 그리고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 2일간 횡성읍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며 미래차 추진 관련 사업 홍보 전시와 체험, 그리고 신차 전시, 미니카 경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 산업 발전과 그리고 친환경 교통의 대중화를 그리고 이런 미래를 마중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전시관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서요. 직접 타보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업 부스에서는 이 모빌리티 관련 첨단 기술과 그리고 현대, 기아, 그리고 중국의 BYD 등 그 최신 EV 차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시승 체험은 물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니카 경주대회, 그리고 VR 체험, 그다음에 AI 매직 미러를 통한 사진 촬영, 그리고 드론 축구 체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콘텐츠들이 그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이 모빌리티가 생활 속에 얼마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지 아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이모빌리티 산업은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배터리,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페스타에서도 이런 융합 산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그거를 하나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예. 여기 오시면은 이제 이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배터리, 자율주행, AI,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다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미래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페스타에서도 이러한 융복합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전시관이 지금 참여하는 부스가 50여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런 거 50여 개의 부스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까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단순히 전기차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이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런 페스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스마트 모빌리티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좀 가까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 이모빌리티 페스타는 다양한 유관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협력을 통해서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협의체 구성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왔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이번 행사는 우리 횡성군 자체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체 중심으로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횡성군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는 물론이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기획 초기부터 콘텐츠 구성이나 참여 기업 유치, 그다음에 행사 운영 전반에까지 협력을 해왔습니다. 어제인 25일에도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참석해주신 기업 단체 상관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그다음에 우리 횡성군, 그다음에 강원 테크노파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그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또 송호대학교, 한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그다음에 횡성청년 소상공인협회, 그다음에 횡성드론스포츠협회, 디피코, SJ테크, 현대차 이런 민관산학의 협업 구조로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해서 이 참여하는 일이 협의체를 좀 더 늘려서 앞으로 계속 키워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번 행사는 특히 횡성읍 묵계리 일원의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묵계리에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횡성군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와 경찰청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총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세 단계로 나눠서 횡성은 묵계리 25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를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공간이 조성되는데요. 현재 공정률은 70%고 올해 안에 1단계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와 연계된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연계한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차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까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행성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특화된 단지네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관련 과정을. 예. 이런 어떤 파트별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것은 우리 횡성이 유일합니다.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횡성군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서 하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우리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단순히 청년층 유출만큼 이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들 많이 말하는데요. 그 일자리는 물론이고 그 일자리가 미래 비전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 기반의 사업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특화단지 조성을 하면은 기업 유치되고 그다음에 창업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년이 이제 당연히 들어오고 그래서 살고 싶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단계 한 단계 자연스럽게 나아가야겠죠. 예. 자, 횡성군은 이번 이모빌리티 페스타를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서 서울 모빌리티 쇼와 같은 대형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도 이제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정규 규모의 산업 축제로 키우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 부지가 준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 행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 장소도 그 내년부터는 그 지금 이제 1단계 부지요. 거점 모빌리티 단지에다가 매년 지속적으로 그리고 콘텐츠를 도입해서 볼거리와 산업 가치를 동시에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강원도 횡성군을 넘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산업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예, 이번 행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 이모빌리티 산업은 단순히 탈 것의 진화가 아닙니다. 그 탄소 중립 시대 에너지가 탄소에서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 도시의 교통체계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아마 핵심적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횡성군은 한우, 농업과 같은 정통 산업에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첨단 산업이 필요했고 그 이모빌리티가 그 해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페스타가 국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이 산업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서 미래를 선도하는 횡성이라는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은 방문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소식 나눠봤는데요. 탄소 중립과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미래 과제를 이모빌리티 산업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횡성군의 구상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청 한성현 투자유치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잠시 쉼을 선물하는 특별한 행사가 오는 31일 원주에서 열리는데요. 어제부터 참가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민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행사가 준비됐다고요. 네, 다가오는 31일 단구동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데이 오프, 오늘은 쉬는 날이라는 특별한 공연과 행사가 열립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또 빠른 변화를 겪는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와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원주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수강생 팀이 직접 기획한 행사입니다. 미용과 문화 또 음악 같은 지역의 다양한 현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을 공부한 건데요. 네. 그로우 2기 플랜 B팀이 직접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에게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이 행사는 음악과 시각예술, 또 명상 같은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를 기획한 원주 문화재단의 문화 콘텐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그로우 2기의 플랜 B팀의 리더 김명국 씨에게 이번 기획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문화재단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그로우 2기 플랜 B팀 리더 김명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원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메이크업 퍼포먼스, 그리고 디제잉, 싱잉볼 명상, 언플러그드 공연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치유되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기획했고, 단순한 공연을 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디제잉과 메이크업을 결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고요. 디제잉은 플랜 B팀 멘토 이상현 대표가 직접 진행을 맡았고, 그 메이크업은 32정 글로벌 뷰티 마스터 원주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 최인영 원장님이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음악 디제잉과 또 시각예술을 결합한 메이크업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이 메이크업 퍼포먼스는 세 번째 프로그램에서 공연을 진행할 소프라노 박리다 씨의 공연 메이크업을 직접 진행해 주는 건데요. 네. 마지막 공연까지 모두 마치면 또 이 메이크업을 다시 지우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면서 화장을 하고 또 지울 때 현대인 여성이 진정한 쉼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싱잉볼 명상인데요. 싱잉볼 명상 마스터 현시아 대표가 직접 진행을 하고 깊고 맑은 울림으로 마음의 안정을 이끌어서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통해서 힐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전자음 대신 따뜻한 현악기와 소프라노 선율을 채운 클래식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퍼포먼스와 음악이 결합한 쉼의 시간이 될 공연입니다. 이 공연에 참여하는 원주 아틀리에 뷰티 아카데미 최인영 원장에게 공연 설명 들어보시죠. 주제 자체가 쉼이라는 주제라서 디제잉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메이크업 퍼포먼스를 하고 맨 마지막에 메이크업을 지워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디제잉 하면서 저는 메이크업 시연을 하고, 제가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은 성악하시는 분.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모델이 돼서 머리는 1차적으로 학원에서 그날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30분에 다 풀메이크업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1차 작업은 학원에서 하고 색조나 이런 것들은 가서 이제 조금 올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면 두 번째 시간에 아마 싱잉볼 해서 뭐 요가 매트 깔아놓고 뭐 명상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기타 하시는 선생님하고 여기 박래단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공연하고 좀 돼서 또 이제 메이크업 이제 싹 지우면서 쉼 이렇게 끝났다 뭐 이렇게 가나 봐요.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공연은 31일 일요일 오후 3시 원주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는데요. 참가자 전원에게는 건강요가 매트를 또 기념품으로 제공합니다. 네. 어제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원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10,000원의 체험비를 납부하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시민 기획자가 만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쁘게 달려온 현대인들에게 오늘은 쉬는 날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행사를 통해서 소중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김영준 기자가 평창군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김영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죠. 오는 9월 5일부터 열리는 효성문화제와 연계해서 문학과 미식을 테마로 한 기차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이 9월 5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2025 평창 효성문화제와 평창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특별한 당일치기 기차 여행 상품을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업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기차 여행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효성문화제와 주요 관광지 그리고 평창의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총 2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네, 효성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평창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코스와 이용 안내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1코스는 평창역에서 출발해 효성문화제를 둘러봅니다. 정심으론 평창군을 대표하는 특산나물인 곤드레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식사 후엔 허브나라 농원과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둘러보고 진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코스는 평창역에서 출발해 효성문화제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한 뒤에 발왕산 애니포레와 가문비 치유숲을 방문한 뒤 저녁 식사로 대관령 한우를 즐긴 후 진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1코스는 9월 5일만, 2코스는 9월 5일과 6일 이틀간 운영됩니다. 탑승 예약과 상품 운영 관련은 코레일 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효성문화제와 지역 대표 먹거리를 연계한 이번 투어 상품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 문화교류를 촉진해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죠. 평창군이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해서 라오스 현지 방문을 통한 MOU 확대 체결에 나섰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평창군은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 라오스와의 협약을 기존 5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 체결하기 위해 라오스 현지 방문을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평창군은 2023년까지 필리핀으로부터 인력을 송출받았지만 지난해부터는 라오스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570명, 올해는 693명을 송출받아 운영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창군은 지난 2022년에 라오스 현지 5개 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시의 사이타니, 쌍통, 파금의 3개 군으로 넓혀집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방문단을 꾸려 이달 2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방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일까요? 네, 이번 방문에서는 MOU 확대 체결 지방자치단체인 라오스의 사이타니, 쌍통을 형지 방문합니다. 근로자의 면접 과정을 살펴보고 내년 기본 계획에 대한 일정을 협의합니다. 또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무관리부처인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해 MOU 협약 체결 후 간담회를 엽니다. 건강검사 강화와 범죄 사실 유무 사전 확인, 무단 이탈이 많은 마을 제외 등 근로자 선발 요건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대 위반 사항 수립,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사전 교육을 통한 상호 문화교류와 임금 지급을 위한 은행 계좌 개설 등 내년도 인력 송출에 대비한 업무 협력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 해소되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 미탄면의 미탄중학교 방음벽이 지역 명소로 재탄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명소가 재탄생했는데요. 네. 미탄면의 관문인 미탄중학교 방음벽이 청옥산 600마지기를 주제로 한 멋진 벽화로 새롭게 단장돼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20여 년 전 조성된 벽화가 낡아 미관상 지적이 이어져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총 길이 108m, 높이 3m 규모의 벽화에 지역의 풍광을 형상화한 벽화가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탄중학교 방음벽은 면사무소 입구의 자리에 청옥산 600마지기를 찾는 차량이 반드시 지나는 길목입니다. 그동안 지역 이미지를 대표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표면이 고르지 못한 방음벽 특성상 도색이 어렵고 기존 도색 제거 또한 까다로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벽화 작업은 평창미술인협회장인 양순영 작가가 맡아 진행했는데요. 양 작가는 기존 도색 제거부터 프라이머 도포, 바탕칠, 벽화 작업, 코팅까지 5단계 과정을 거쳐 작품의 내구성을 높였다고 평창군은 밝혔습니다. 예,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설치물이 보다 화사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다음입니다. 평창군이 차선 도색 사업을 마무리했다고요? 네, 관내 8개 읍면 전역에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 사업이 마무리된 건데요. 평창군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가 진행된 건널목, 정지선, 중앙선 등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을 전면 재도색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 마모되거나 색이 바랜 차선과 표지선을 선명하게 복구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사전에 접수된 교통안전시설 심의안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차량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앙선 절선 구간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김영준 기자와 평창군 소식 나눠봤고요. 8월 26일 순서 마칩니다.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